여러분 안녕. 올해 2차전지 훈풍이 불어오면서 2차전지 원료를 조달하는 포스코홀딩스가 7월에 76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0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스코홀딩스는 110% 넘게 급등했는데요. 9월 4일이었죠. 최근 SK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이전에 8월 22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세 번째 도약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로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코스피 시가총액 5위 기업입니다. 포스코에서 철강 부문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고 포스코가 자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포스코 하면 당연히 본업인 철강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의 철강 가격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오르고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랑 철강 가격과의 동조화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철강은요,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이 철강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랑 전 세계 철강 사업이 성숙기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선택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 원료를 직접 조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분야에서 그동안 광물을 다뤄왔던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철광석이나 철 스크랩 등을 원료로 쇳물을 만들고 이거를 압연하고 가공해서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후판, 철근 이렇게 최종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쭉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살려서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리튬과 니켈 등과 같은 원료를 직접 조달하면서 여러 가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을 6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리튬과 니켈, 흑연 등과 같이 2차전지 원료의 생산과 개발에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것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약 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투자 이력은 어떨까요? 2018년 필바라 미네랄스라는 호주의 리튬 생산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또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관권 인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리튬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염수에서 생산한 탄산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서 지금 전남의 율촌 산업단지에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양극재, 음극재와 같이 2차전지의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결국 포스코홀딩스가 독점에 가까운 공급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2차전지 셀을 만드는 국내 3사가 있죠. 그리고 국내 2차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소재인 리튬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특히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이 소재의 원료는 결국에는 대부분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시장의 지배적인 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시각입니다. 자, 여기에 포스코홀딩스는 원료 공급망을 이렇게 잘 갖춰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원료를 조달받아서 2차전지 소재를 양산하기 때문에 광물부터 소재까지 풀 밸류체인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리스크는요. 2차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인 리튬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11일 제2회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향후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2030년에는 매출액이 62조 원, 에비타는 15조 원을 창출하는 사업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날 포스코 그룹에서 실제로 언급한 생산 목표와 매출 규모인데요. 2030년까지 리튬에 대한 생산 능력을 총 42만 3천 톤으로 잡고 매출은 2030년까지 13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고순도 니켈은 24만 톤을 확보해서 매출은 3조 8천억 원까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사이클 산업을 통해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에 대해서 7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매출은 2조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양극재의 경우에는 100만 톤 체제를 구축해서 매출은 36조 2천억 원을 내고 음극재의 경우에는 37만 톤 체제로 매출 5조 2천억 원을 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차세대 소재의 경우에는 9,400톤을 생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매출액이 어찌됐건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포스코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꾸준히 실적과 투자에 대한 성과 등을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어찌됐건 포스코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했던 이 목표를 토대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수익성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리튬 사업의 에비타 마진이 62.5%로 리튬이 가장 마진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극재와 리사이클링은 26.9%, 27.3%로 비슷하고요. 니켈은 18.4%, 양극재는 9.1%로 양극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지금 에비타 마진이 리튬이 62%로 가장 높잖아요. 이 말은 리튬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중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이던스를 기초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망한 연도별 실적은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액은 2024년 11조 원에서 2030년에는 58.7조 원까지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에비타의 경우에는 2024년 1.8조 원에서 2030년에는 13.5조 원까지 7.4배 증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에비타는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까지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2027년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에비타가 철강 사업을 넘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자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낼 것까지 고려를 하면 현 주가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국민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포트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또 같이 공부하고 싶은 종목이나 리포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